잠깐 배경 설명을 사전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분을 만난 것은 이미 5년 전, 5년 전인데 2013년? 2012년이었죠. 12년. 그때는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었고 대신 당시에 이런 말을 이분이 했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술을 먹자고 해도 절대 나오지 말라. 왜냐하면 아마 그건 누군가 나한테 시켜서 유인하려고 전화하는 걸 테니까 나오지 말라고. 누구 보고? 가만히 있어봐 좀. 5천 살인 사건을 추적하는 사람에게 한 거죠. 주진우 기자하고. 그러니까 5천 살인 사건이 그렇게 무서운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 무슨 역할을 그때 했었기에 무엇을 알고 있길래 취재하는 사람에게 앞으로 내가 나오라고 하더라도 나오지 말라고, 그거는 당신을 해치려고 유인해서 부른 걸 거다, 이런 말을 남겼을까. 무슨 얘기 이해했어 지금? 이제? 네. 2012년 11월에 나는 꼼수다에서 저희가 오촌 살인 사건의 의혹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네. 11월이었는데 제가 그때 9월, 8월부터 맹렬하게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살해 위협을 받았는데 그 안에 있던 분 중에 한 분인 마성태 선생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해서 당신 그러다 죽는다. 조심해라. 꼭 휴대용 도끼나 사시미 칼을 가지고 다녀라. 쟤네들이 너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신 분입니다. 그 당시에 마성태 선배님도 그 유경재단 안에 있는 폭력배들한테 쫓기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그래서 배경은 이해하셨죠? 예. 그때 5년 전에 나는 꼼수다 방송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이 취재 과정에서 하나씩 이제 우리가 추적해가는 과정에서 이분이 그중에 일부 중요한 정보를 주셨고, 왜 그런 정보를 줄 수 있었냐? 이 유경재단 사태에 본인이 깊숙이 개입했었던 과거가 있고, 이 5천 살인 사건 관련하여 아는 바가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 얘기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나와서 오늘 하시려고 나오신 거예요. 선배님 과거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이것저것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유경재단 들어가기 전에는 그 재개발 조합 안에 있는 문제, 분쟁이 있으면 그거 해결하고, 그 다음에 각 종교재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으면 의뢰인 편을 들어서 비주류 편을 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주류 편을 들어준다든지, 예, 이렇게 하는 일이 업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하시네요. 그러니까 어깨 역할을 하신 거죠, 어깨 역할을. 주먹. 어깨라고 하면 정말 어깨인 분들이 서운해 하시니까요. 예, 네. 그분들하고 뭐 많이 친하게도 지내고 같이 일하고. 자, 그래서 유경재단은 언제 가셨어요? 유경재단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금호동 쪽에 있는 어느 한 재개발 조합에 그 누구한테 의뢰를 받았는데 거기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맡았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좀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길 수가 도저히 없는 이제 그런 곳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이제 그 저한테 의뢰해준 분들을 이길 수 있게끔 이제 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 얘기를 이제 유경재단 쪽에 계시는 분들이 들었나 봐요. 네. 금호동에 야무진에 있다. 네, 그러나 걔가 봐요. 네. 다 정리한다. 예,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의뢰가 왔는데, 유경재단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박지만 회장님 쪽하고, 먼저 만나서,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연 들어가서 승부를 걸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제 나름대로 또 진단을 또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일들을 먼저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사업성 평가라고 하죠. 전문 용어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업성 평가를 해보고, 이것은 마진이 좀 남겠다 해가지고, 왜냐하면 해결을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못하고 있었으니까 처음엔 박지만 씨 쪽, 그러니까 박근혜
박근혜, 박지만이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이 유경재단 그 예전에는 박근혜 대 박지만 플러스 박근영이었었는데 박지만 씨가 이쪽 편으로 온 그건 거죠. 이제 90년대 이야기고. 예, 네. 예. 자, 제가 쉽게 좀 얘기를 해드리면 네. 예. 이제 박근영 씨 이사장 되기 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싸움이 있었는데 이제 박근영 이사장 되고 나서 이제 싸움을 정리하면 첫 번째가 이제 한센인들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2007년에. 예, 돌아가신 박용철 씨가. 음. 그래서 이제 그 박근영 씨를 끄집어내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근데 박용철 씨를 보낸 쪽에서, 그러니까 박지만 씨 쪽에서 뭔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를 했었는데 이분이 가서 박근영 씨하고 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차로 그러면 박용철, 박근혜를 묶어서 다시 쳐라. 그래서 이제 다른 자객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다른 팀들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 팀들이 이제 2차로 가서 이제 들어가요. 예, 그래서 분쟁이 좀 있었고 그쪽에서 이제 밀어냈는데 다시 또 자객으로 보낸 사람이 박근영 씨와 박용철 씨하고 또 손을 잡아요. 2009년 일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주 견고하게 성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만 씨 쪽에서는 도저히 이제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까지 이제 의뢰가 온 것이고, 예, 그렇게 됩니다. 자, 선배님이 가서 2009년에 시원하게 정리하셨죠? 시원하게. 전문 용어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때 시사인의 보도가 났었거든요. 네. 그때가 1월 4일로 기억하는데요. 예, 그때 들어가서 한 3개월 정도를 굉장히 큰 공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굉장히 많은 깡패들도 있었고, 네. 우리 주진우 기자님께서 아시지만 거기 뭐 경비원이라든지 그 직원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다들 연장들을 들고 다니세요. 연장은 이렇게 못지라는 이런 망치가 아니라 예, 전문 용어로 사용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예. 세상용. 그런 연장들을 다 들고 다녀요, 이분들이. 네. 구체적으로 연장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뭐 톱, 뭐 낫, 쇠사슬, 뭐 쇠파이프는 기본이고 네, 뭐 우한마. 이렇게들 다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누가 직원이고 도대체 누가 깡패인지를 도무지 구분할 수 없는 사람들 수백 명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이제 가서 이제 밀어내고 정리하고 조금 힘들었겠죠. 거기다가 이제 저에게 이제 떨어진 오다는 뭐였냐면 좀 가급적이면 조용히. 근데 이게 가급적이면 조용히 그 큰 세력을 어떻게 밀어내죠? 일단은 그 용역업체끼리의 어떤 룰 같은 게 있어요. 영업체끼리도 룰이 예, 있습니까? 룰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건달들 사회에서도 이제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건달들의 룰. 네, 룰도 있어요. 룰이 있는데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이제 룰 속에서 이제 싸우면 서로 이제 머리 싸움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하면 이제 쉽게 갈 수가 있는데 제가 유경재단을 들어고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축구를 하러 갔어요. 네. 근데 축구 선수들이 나시고 망치고 이런 걸 들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룰을 벗어난. 네, 그러니까 그런 준비들을 하고서 축구를 하는 거야? 들고 네. 축구를. 유경재단 축구라고 유경 근데 축구. 이제 실질적으로 저도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도 그런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심판도 안 말려. 그다음에 이런 것이 무슨 언론에 나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그때 네. 아마 그렇죠. 시사인이 처음이었을 거예요. 네. 유경재단 사태는 경찰이 출동해도 개입하지도 않고 기사화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룰 없이 업체들끼리는 사실은 다치면 어차피 서로 손해니까 이 전문업이잖아요. 그들끼리도. 그러니까 최소한의 룰 안에서 싸우는데 그렇게 룰을 깨고 이렇게 장비를 들고 있으면 그걸 3개월 만에 게다가 조용히 어떻게 정리를 하셨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힘으로만 제압을 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행정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 한 명하고 행정. 그다음에 이제 정무적인 감각이 정무적인 굉장히 감각. 아니, 정말, 협상, 뒤에서 협상도 하고. 이런 친구들. 그다음에 이제 근데 행정은 뭡니까? 행정이라면 행정이라는 게 컴퓨터의 해커 수준의 이제 실제 해킹을 해서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서로 그렇죠. 자기들끼리 무슨 의논을 하는지도 따고.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제 재단을 들어가기 전에 재산 상황을 먼저 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도대체 예산이 얼마나 있고 도대체 나한테 집행을 해줄 돈이 있나 없나 그거부터 봐야죠. 전문가. 그래서 이제 그런 행정,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의 흐름을 갖다 볼 수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친구는 국회의원 비서관을 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고요.
지금 현역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있는 친구가 이제 법률자문로 법률자문. 있었고, 예. 어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난다긴다는 친구들 주목으로 이런 친구들이 이제 몇 명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들이 이게 띄워준 거죠. 자, 몇 명이나 데려오셨어요? 제가 한 80명 정도를 모았고요. 어. 네. 그다음에 이제 80명 정도를 모았고 한 30명 정도는 정말 정예부대, 최정예부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이제 모았습니다. 모아서 여기서 최정훈의 부대를 하면 몸을 쓰는 그렇죠. 분야에서 최정훈.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여기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계산을 잡았던 건 뭐냐면 여기는 뚫고 들어가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뚫고 들어가서 진지를 구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켜야 돼요. 보니까 지켜야 되는 상황이라서 야 이거 장기전 가겠다. 이거 지키려면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유경재단에 왔다 갔다 하는 시민들도 안심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언론사들도 오면 또 언론사들하고도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예. 그때 또 민노총이 또 그쪽 편 유경재단 그때 그 직원들 편 들어서 와서 데모했잖아요 저희한테. 민주노총이. 예. 어. 그쪽 편 들어서. 굉장히 그 복잡했네요. 노조라서. 자, 복잡해요. 네. 자, 석 달 만에 정리했습니다. 얼마 들었어요? 얼마 받으셨어요? 기억에는 한 3억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자, 일단은 거기를 이제 맨 처음에 들어가서 정리를 할 때 저의 명분은 뭐였냐면 임시이사장, 그러니까 박지만 씨가 만든 임시이사장이 이 유경재단을 중립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알고 저는 그분과 같이 이제 했던 거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유경재단 이사장님은 굉장히 점잖으셔서 사무국장을 맡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의 이제 그 동의를 받아서 배치 신고를 하고 들어갔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청와대 경호실 처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까지 TV에 맨날 옆에 나와서 경호하셨던 분이 우리의 배치 신고에 도장을 찍어주시고 그분이 이제 저희를 이끌고 이제 들어가셨던 건데 맨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특별히 이제 들어가려고 했더니 한 200분 정도가 네. 거기 유경재단 안에 직원이고 뭐 깡패고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한 200분 정도가 꽉 차가지고 농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후퇴를 했죠. 그러고 나서 친다 안 친다 이제 밀어 당기기를 계속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이 사람들이 이제 좀 느슨해질 때쯤 해서 80명이 이제 확 들어갔어요. 새벽에 갔겠죠? 네, 새벽에 들어갔죠. 새벽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 그 경호처장님께서 그때 사무국장님께서 마부장 신경 쓰지 마. 청와대에서 경호 경력이 20년이 넘었어. 나 믿고 그냥 가.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그 힘이 우리에게 몰려 있구나. 우리가 80명 그러니까 수는 적지만 수는 적지만 예. 방송에 나왔다고 쪽수 쪽수 쓰시는 언어를 예, 방송 아니에요. 쪽수 괜찮아요. 순화하실 필요는 없고요. 수는 적지만 예. 이 정도의 힘을 받으면 이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건달 들고 뭐 다 해풀어져 가지고 다들 가 있고 직원들 몇 명밖에 없는 거를 이제 우리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었던 거예요. 들어갔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축구장 얘기했잖아요. 이게 장난이 아닌 게 뭐냐면 그러고 나서 30분 되니까 온갖 곳에서 차들이 와요. 인원들은 다 실은 차들이. 인원들이 다 실은 차들이 오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요원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민주당의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있는 친구가 둘이서 이제 거기 있는 서류 유경재단에 있는 모든 서류를 제가 다 챙기라고 그랬어요. 다 챙겨라. 그래서 차에다 싣고 나오는데 그 차를 온 친구들이 그대로 때려박았어요. 그래서 무전이 계속 올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저희 핵심들한테 가서, 저 차가 나가는 것을 무조건 뚫어라, 길을 열어라. 근데 그 앞에는 수십 명의 이제 인원들이 앞에서 가려먹고 있고, 차와 차 사이가 있는데 거기를 갖다 차로 와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상황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경찰한테 신고를 했는데 경찰들도 안 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네. 경찰이 안 와. 근데 그때 당시에 나만 믿고 따라와 했던 그 경호처장님께서 없지 뭐. 저한테 오시더니 마부장 나는 좀 집에 좀 가봐야 되겠어. 난 좀 집에 가봐야 되겠어. 그래서 아니 집주인이 여기를 가시면 저희들은 어떡합니까? 당신 이름으로 좀 배치 신고를 했습니다. 당신이 가시면 우리가 불법 세력이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저희를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 말씀 하시는 게 뭐냐면
청와대에서는 총이 있었는데 여긴 총이 없어. 그리고 나는 여기서 개조금을 당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멀리는 가지 마시고 그냥 정문 앞에만 좀 계셔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저희들이 다 막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공방을 계속 하고 그다음에 그 유경재단에 있는 모든 서류를 갖다가 다 빼서 그다음에 이제 일지는 먼저 보내고 저희는 이제 거기를 이제 계속 지키고 있었고 거기를 그러면 포위망을 뚫고 나가셨어요? 그 서류를 예. 결국은 그럼 그 사이에 몸싸움이 격하게 있었겠네요, 당연히. 엄청나게 있었겠죠. 부상자도 많이 발생하고. 부상자 많이 발생했는데 그런데 끝까지 경찰은 안 오고. 그렇죠. 예. 그렇게 큰 싸움이 났는데도 예. 신고를 했는데도 2009년입니다. 예. 먼 옛날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1970년대 일이 아니라 2009년에 그런 초대형 싸움이 났는데 경찰이 유경재단이 관련 사고의 특징이에요.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이 안 와요. 와도 지켜봐요.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봅니다. 그래서 그 사건 처리를 2, 3일 정도 있다가 한 걸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기록 보시면 아는데, 우리 이제 그 서류를 가져간 친구가 아까 행정 받다는 친구잖아요. 얼굴 보면 저랑은 완전히 딴판이에요. 그냥 완전히 새님 같이 생겼어요. 전과도 하나도 없어요. 격가 하나도 없어. 선배님도 그렇게 전과가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선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사한테 이제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역시 우리 이제 무혐의로 나오고 그 친구들도 그 정도 크게 일반 사회에서 만약에 그랬다고 치면 대형 사고죠. 대형 사고죠. 예. 위험이나. 예, 다리도 다치고 한 두세 명 정도가 그때 부상을 좀 입었는데 그냥 뭐 거의 유야무야하게 가서 그때 새망치로 머리 찍고 그러지 않았나요? 이제 그것이 이제 싸움의 이제 막바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지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 부임한 임시 이사장님을 이제 경호하고 이분을 이제 지키는데 그쪽에서 이제 한 떼거리가 왔어요. 그러니까 유경재단이 참 지키기가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일반 관람객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일반 사람들처럼 와서 들어오면 사실 그 경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앞에 있는데 옥신각신을 하는데 내가 지금 위에서 보고 있었어요. 옥신각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 한 10명, 저쪽에 한 10명 해서 엉켜붙어서 이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와서 쇠파이프로 우리 친구가 그때 130kg 정도 나가는 친구인데 뒤에서 쇠파이프로 내리쳤는데 한 20cm 정도 갈라졌어요, 머리가. 아이고야. 이 친구 완전히 뻗어버리고. 그걸 누가 당해내겠어요. 피는 철철 나고. 그 사건도 한번 유야무야 됐는지 한번 보세요. 유야무야 됐어요. 네. 예. 사건 처리 안 됐죠. 그렇게 해서 1차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공을 세웠는데 왜 3개월 만에 관두시게 된 거예요? 그 박근영 이사장이 이제 밀려난 다음에 박근영 이사장 쪽에서 이제 완전 포기하고 그러니까 눈물의 기자회견이라는 것을 해요. 박근영 씨가.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이 친구들이 작심하라고 이제 계란 몇 개를 만들어서 우리는 이제 그 임시 이사장을 지금 경호를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계란을 몇 개를 들고 옵니다. 눈에 훤히 보이는데 방송국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과연 막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 카메라들 많이 있는 데서 우리 깡패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고 있는 듯한 그림을 보여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했어요. 3명 내지 4명 남고 전부 다 차에 들어가 있어라. 그냥 맞게끔 놔둬라 그냥 계란을 한 번씩 맞게끔 놔둬라. 그때 생각났던 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났대요. 그분은 맞았잖아요. 맞고 견디셨잖아요. 근데 이분은 한 방 맞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혹시 박지만의 지령을 받았느냐? 왜 경호 안 했느냐? 예. 그래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를 이끌어라는 최소한 이런 재단의 이사장 정도 되려면 그 정도의 결기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결기가 없으셨죠, 그분이. 예, 그러고 나서 자기 스스로 사표를 내셨는데 저희가 못 믿어보니까 저희에게 3개월 동안 임시 직원으로 고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3개월이 끝났어요. 예, 그래서 그분 떠나셨고 우리는 임시 계약 기간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 털고 나와야죠. 네. 박지만 측. 그러니까 정용이가 정용희 씨는 박지만 씨의 비서실장입니다. 그 사람이 선배님한테 제안을 합니다. 아니면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 3개월이 끝난 이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이제 한 달 정도 되니까 우리가 완전히 제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또 민노총하고 손을 잡고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때 박영철 씨가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데모하고 민노총하고 해서 뭐 함부로 뭐 해고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아, 박용철 씨가 예, 예. 민주노총하고 같이. 그렇죠. 예. 예. 그분들하고 뭐 깡패들하고 하여튼 민노총하고 손 잡고서 하여튼 데모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압이 끝났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이제 오죽했으면 민노총하고 손을 잡았겠어요. 네. 그때쯤 됐을 때 저한테 부탁을 한 거죠. 어디에서 언제 어디에서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그 양반이 이제 다 인터넷에 다 아는 내용인데 정용희 씨가 제네시스라는 차를 타고 다녔었어요. 네. 제네시스를 타고 제네시스. 정용유 씨가 예. 와서 제네시스 차를 타고 이제 강남에서 이제 유경재단 이제 왔다 갔다 하고 했었거든요, 같이. 강남 이지 사무실에서 유경재단 네, 갔죠? 그렇죠. 예, 예, 예. 그 안에서 저하고 아까 그 행정요원이라고 했던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민주당의 보좌관으로 있는 친구 있어요. 그 친구하고 이제 4명이서 타고 있는 거죠. 정용희 씨하고. 박지만의 비서실장과 나머지 두 사람과 선생님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까지 정말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셨죠. 예, 해결했어요. 예. 유경재단요. 자, 그러니까 박영철 씨를 다 쫓아냈고 그 밑에는 건달들이고 뭐 깡패들이고 다 밀어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그런 거죠. 박영철을 혼내주시면 안 되겠느냐. 자, 그래서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혼내주라는 게 뭐겠어요? 최소한 뭐 바보를 만들거나 병신을 만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다리를 하나 부러뜨릴까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런 거죠. 아, 그 정도라면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까? 죽였다는 우리가 말은 알아서 할 텐, 그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분위기에서 뭐라고 듣겠어요? 그래서 잠깐 생각을 했어요. 나는 사람 죽이는 일은 안 한다. 예, 그리고서 아마 그 사람하고 저하고는 좋은 감정은 그때부터 끝났을 거예요. 그 사람은 아마 다른 사람을 찾았을 것 같아요. 네. 그 부탁을 한 이후에 유경재단에서 떠나야 되겠다. 손 털고 나오셨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임시 이사장이라고 세웠던 그분은 나름대로 그 유경재단에 대한 개혁 의지가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말을 제대로 안 들었어요. 예. 최대 주주죠. 예, 최대 주주의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개혁을 가지고 가니까 또 저희들도 있었잖아요. 저희가 굉장히 큰 힘이 됐겠죠, 그분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에서 많이 흔들었어요. 자, 그때 그 제안을 거절하고 나서 굉장히 선배님도 신변의 위협을 느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때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건 아니고요. 박영철 씨가 피살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박영철 씨가 누구에게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자살을 했다 이런 기사를 보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네. 정리하면은 이제 해결을 잘 하고 박지만 씨의 비서실장이 차 안에서 선생님한테 박영철 씨 좀 처리해 달라고 그래서 뭐 어디 뭐 다리라도 부러뜨릴까 했더니 그 정도면 내가 했겠냐. 그래서 이게 죽여달라는 말이구나 이해하시고 나는 사람을 안 죽인다 하고 그쪽하고 거래를 끊었어요. 끊고 이제 거기서 나오셨는데 어느 날 신문을 봤더니 그렇게 처리해달라고 하던 박영철 씨가 죽었다는 걸 아시게 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때, 그리고 이제 그 유영련에서 같이 일했던 친구들한테 그때 저한테 굉장히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형, 이걸 믿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몇 분에게 아주 고위직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얘기했던 게, 야, 까불다가 죽은 거지. 얘기는. 그 다음에 그 행정을 받던 친구가 마침 제 옆집에 살아요. 이 친구가 같이 신문을 보고 동시에 놀래가지고, 형, 이거 형하고 나하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신문을 제가 보고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 그동안 진죄가 너무 많아서 야, 이런 벌을 나한테 주시는 모양이다. 이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지켜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본인도 낄 거라고 생각하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뒷날 정용희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박지만 씨 비서실장한테 네. 죽여달라는 제안을 했더니 그 예, 사람에게 예. 다시 전화를 해서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담이 납니까? 그 담이 나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참 침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아마 죽이려면 만만치 않을 텐데 한번 알아서 해보라. 이러고서 이렇게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그러고 전화를 딱 끊더라고요.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 친구가.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요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 무반응이었습니까? 반응이 없죠. 침묵. 예. 그다음에 그 통상 그게 상관이 없으면은 아 무슨 소리 하세요, 형님? 뭐 이렇게 답했을 서로 텐데. 알아들은 거죠. 예. 왜냐하면 죽이려고 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런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을 혹시 다 없애버려야 되는가 이런 계획도 머릿속에 있었을 그 수 있으니까. 정도로 충분히 할 만한 사람이고. 제가 주진우 기자님 맨 처음에 만났을 때도 그 정도는 그냥 우습게 맨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누구 죽여야 되고 뭐 살려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일상화 시켰던 그런 분들이 꽤 계세요. 그 부류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주진우 기자님 만나서도 조심하셔라. 예. 저는 낮에 취재를 하는데 걔네들이 협박을 하는데 너 그러다 죽는다. 뭐 네 머리에 구멍 안 나냐 이렇게 계속 얘기해서 그러려니 또 듣는 얘기니까 어제 그 얘기는 하셨어요 하고 지나갔는데 저녁에 만났는데 저기 성동구청 앞에 있는 데서 으스름에 만났는데 주 기자님 조심하세요. 그 쟤네들이 죽여요. 당신 그러다 죽어. 그러면서 저한테 칼을 들고 다니라는 거야. 가스총을 사다 놨는데 가스총을 사면 이게 반응할 때 이 격발 장치 뭐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손도끼를 꼭 운전석에다 넣고 다니고 사시미는 들고 다니라는 거야. 그 말이 더 무서워. 그래놓고 며칠 지나면 저기 선배님 전화를 해가지고 야 저기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너 당신 조심해라. 그리고 항상 뭘 남겨놔라. 너 그리고 너의 성명이 안전하다는 걸 꼭 어디에다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다녀라. 그렇게 해서 며칠에 한 번씩 괜찮으세요? 건강하시고요.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의 협박을 들었죠. 그러면 너무 오싹오싹한 거예요. 박영철 씨가 신동욱 씨를 칭따오로 데려가서 거기서 죽이려고 했다고 신동욱 씨가 주장했잖아요. 그 사건 관련해서도 아시는 바가 좀 있습니까? 들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는 신동욱 씨한테 들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관계자들한테 많이 들었죠. 관계자들한테. 뭐 예. 정용희 씨도 뭐 이야기 많이 했고, 비서실장 정용희 씨.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저를 맨 처음에 만나서 이제 그곳에, 그러니까 유경재단의 일을 맡겼던 분들, 이런 분들이 그분들한테는 그냥 다 그렇게 알고 있는 팩트였어요? 말하자면? 최초에, 그러니까 최초에 제가 그 이지 사무실에 갔을 때, 그때 정용희 씨, 그 다음에 중국에 그 신동욱 씨하고 같이 갔던 몇 명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를 이제 상견례 시킨다고 이제 예. 저를 불렀었는데, 그때 신동욱 씨가 하필이면 예. 다리를 쩔룩거리면서 나타난 거예요. 네.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칭따오에 그 가서 신동욱 씨는 뛰어다니다가 다리를 다쳤죠. 도망가다가 뛰어내려서 다리를 다쳤어요. 2층에서 떨어졌죠. 예. 나타났는데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무실 자체가, 그러니까 탁 트여 있고 이제 뒤에 이제 사장실, 회장실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회장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박지만 씨 사무실은 아닙니다. 거기 앉아서 얘기하는데 바깥에서 신동욱 씨가, 회장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중요한 맨 처음에. 장면을 목격하셨네. 네, 예.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당시 유경재단 고모님이 깜짝 놀라서 나가시고, 그 다음에 정용희 씨가 갑자기 확 숨더라고요, 뒤로. 확 숨으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예. 예. 근데 이제 뒤에서 신동욱 씨가 그 유경재단 고문한테, 아니, 회장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막 시끄럽게 막 소리가 들려요. 예. 근데 그 고모님이 제 선배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 가서, 아니, 선배님, 이거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별일 아니니까 가 있어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한참 옥신각신하다가 신동욱 씨가 갔어요. 그러나서 이제 그 고모님하고 이제 다시 모였을 거 아니에요. 예, 다시 모였어요. 한숨들을 이제. 푹 쉬더라고요. 한숨을. 한숨을 푹 쉬면서 거기서 하는 얘기가,
박영철이 저 새끼 저거 제대로 저거 처리를 했어야지.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응? 가서 죽였어야 하는데. 저렇게, 응? 그러니까 신동욱 씨를 그 칭탑에 가서 못 죽여서 화근이 됐다, 뭐 이런 식의 대화네, 말하자면. 네. 예, 그런 게 맨 처음에 이제 최초에 어쨌든 이제 제가 그걸 이제 아주 굉장히 들었던 중요한 거고, 장면들을 목격하셨네요. 선배님한테 신동욱 씨를 처리하라는 그런 그 지시는 없었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예. 그렇구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오촌 살인 사건,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 부르는데 처음에 보도될 때는 박용수 씨가 사촌 형을 죽이고 자기가 자살했다 이렇게 보도된 걸 보자마자 이 사람들 당했구나 라는 거를 직감하셨고, 네, 당연히. 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렇다면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이 자살한 게 아니라면 제3자가 했을 거 아닙니까? 저기 머릿속에 확 떠오른 제3자들이 있었어요? 박용철의 몸에 상처가 10군데 이상의 자상, 칼로 찔린 그 상처가 있었고 머리가 3군데가 두개골이 함몰됐어요. 누가 움직였는지 감이 가시죠? 그 작업의 형태를 보면 이거는 누구의 패턴이다 이런 게 전문가들한테 확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건 누가 갔나? 뭐 이런. 저거 그러니까 네. 저나 이제 같이 유경재단에서 근무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니라 그때 당시 박용철 씨 편에 있었던 사람들도 대략 누군지 알아요. 오. 예, 누군지 안다고. 난 그 왜 조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제가 박용철 씨를 치러 들어갔을 때 그때 당시 박용철 씨 친구 중에서 몇 명이 있었어요. 건달들이. 그 사람들 돈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박용철 씨가 죽고 나서 연간 매출 400억 회사의 회장이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오. 돈을 잘 버는구나 생각하죠. 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네. 그분이 연간 매출 400억 회사의 회장이 됐는데 그 회사가 하필이면 이건 기자들의 얘기입니다만 포스코와 관련된 회사잖아요. 자,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건 네. 기자들의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자, 그런 정황 말고 구체적으로 이거 작업의 형태 혹은 뭐 친소 관계를 보아 누구누구겠구나 하는 짐작하는 사람들이 그때 이미 있었다는 거죠? 다들. 어떻게 이름을 대요? 아니요. 듣고 싶지 않아! 네. 저기 제가 취재할 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칼 쓰는 누구, 톱 쓰는 누구, 망치 쓰는 누구 얘기했었잖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쇠파이프로 내 부하를 쳤던 그 친구 의심이 많이 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사람이 어리버리한데요.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툭 찌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사람이 평범하게 생겼어요. 예,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광역수사대 같이 주진우 기자님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날 다 말씀을 드렸어요. 경찰한테. 근데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걸 얘기하면 아니, 남들 이름은 얘기하지 마요. 예. 아직 걔네들 망치 들고 저희가 다녀요. 먼저 자꾸 잡혀가 보면 안 되거든요. 아니 잡혀가는 게 아니라 여기 사라져. 이건 아직 걔네들 망치 들고 다녀요. 자, 일단은 저기 안 여쭤보시니까 제가 네. 이제 좀 자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금 현재 그 박영철 씨 죽음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인데 네. 전체가 뭐냐면 아군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죽었어요. 그 사람들 편이었던 사람들. 예. 네. 그래서 내막을 알만한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내 편이야라고 하는 사람한테 하고 편안하게 대했던 사람들에게 죽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군요. 한마디로. 네. 박용철도, 박용수도, 그 다음에 황선웅도, 주암계도. 네. 혹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죽음 중에도 알고 있으신 게 있습니까? 그거는 어쨌든 잘 모르겠고요.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한 2번 정도 누가 부른 적은 있었죠. 뭐 필리핀으로 한번 불렀고 한 번은 그 포스코 관련된 재활용 무슨 창고인데 거기 들어가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는데요. 예. 하여튼 뭐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건 내 예감일 수도 있고 실질적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바짝 가드를 올리고
왜냐하면 상대가 워낙 권력자니까요. 권력자고 이게 업자들끼리 싸움 수준이 아니라 어느 순간 지도세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제대로 수사도 안 되고 진실도 밝혀지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공포스러워. 그 공포가 뭔지 저희도 압니다. 저희도 알아요. 저희도 아는데 그래서 혹시 이슬람에 기이하신 거예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네. 그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예, 없고 좀 있잖아요. 없어요. 아니 저한테 네. 그쪽으로 귀의하면 보호해 줄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너 주기자도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이쪽으로 오라고. 우리가 보호해 줄게. 선교 차원에서.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으로 떠나고 싶으셨어요? 그건 정말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종교재단 쪽에서 그러니까 유경재단을 마치고 나서 그쪽에서 의뢰가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또 일하러 갔구나. 의뢰가 온 적이 있었는데 이슬람과 관련됐다 그래서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까지는 내가 하고 싶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껏 테러리스트로 살아왔으면서 무슨 소리야. 오늘은 뭐 총이나 이런 거 안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 3년 동안을 계속 설득을 했어요. 설득을 계속해서 유명한 끝나고 그때가 이제 만날 때쯤 언저리예요. 언저리쯤인데 이제 제가 그때 그 굉장히 좀 정신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술을 굉장히 많이 먹었었어요. 그랬더니 그 의뢰자가 이슬람에서는 술을 금지한다는데 한번 가서 한번 좀 술도 좀 끊을 겸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일단 금주센터로 접근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3개월을 이제 가서 3개월 동안 그럼 약속을 했어요. 3개월 동안 그럼 가서 보겠다. 뭐 한 번 가서 훑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신도도 되고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딱 알아보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꾸란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 꾸란을 외우게 됐어요. 아랍어로. 굉장히 빨리 외우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의뢰자가 부탁한 것은 잊어버리고 정말 이슬람이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정말 대단히 훌륭한 종교로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말로. 박용철 씨가 미움을 당한 이후 혹은 뭐 박용철 씨를 박지만 씨의 비서실장 종용희 씨가 정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 그 이유나 내막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상식적인 얘기인데 만약에 신동욱 씨 사건이 정말로 그러니까 박근혜 그때 당시 후보에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걸 지시했어요. 그랬으면 박근혜 정권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서부터 출발했다고 봐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신동욱 씨 주장에 의하면 박지만 씨가 자신을 박영철을 시켜서 중국으로 유인해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주장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못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걸림돌이 되니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박영철이 자기 편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박영철이 자기 편이 아니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 되죠. 자기 편이었다가 반대편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편이었을 때 알고 있던 비밀, 그것도 굉장히 치명적인 비밀.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의 동생이 대통령과 관련된 재산 분쟁 때문에 대통령 후보의 여동생 남편을 죽이려고 했다. 이러면 이제 충격적인 사실이 되니까 그걸 알고 있던 박영철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 뭐 이렇게 그 당시도 그렇게 받아들이신 거죠. 예. 지금도 뭐 저희도 그렇게 추정합니다만. 정윤회 최순실 씨는 유경재단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최순실 씨는 나타나지 않았고 정윤회 씨는 그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정윤회 씨는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고 저는 그분은 참 젠틀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흔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최순실 씨는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에 의해서 입에 오르내리는데 그때 당시에. 정윤회 씨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살았던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용희가 박지만의 비서실장이기도 하지만 정윤회 사람이기도 하죠. 그거는 아실까요?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것도 중요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좀 굉장히 좀 헷갈렸던 부분이 있어요. 네. 도대체 이 양반이 박지만의 편에 서서 하는지 아니면
박근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네. 움직이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에 대해서 박지만의 비서실장이지만 사실은 내막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박지만의 사람이 아니라 네. 정윤회 씨, 정윤회 씨가 꽂아놓은 사람이다. 예, 또는, 박지만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렇게들 이야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내용을 들었거나 혹은 뭐 겪었거나 느꼈거나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인터넷도 제가 굉장히 많이 살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 싸움은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싸움이라서 예. 이게 힘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해서 그때 당시 친박 그 논객들의 이런 글도 제가 다 훑어봤었어요. 예. 정복 깡패네. 정복 깡패. 예. 지금 종교에 기여하신 분에게 지금 과거에.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 이제 신동욱 씨가 이제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는데 신동욱 씨가 계속 얘기하는 게 정윤회 씨 얘기했었어요. 네, 그렇죠. 그때 그랬죠. 예. 그래서 제가 정용희 씨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정윤회 씨가 누구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더라고요. 뜨끔했겠죠. 예, 정색을 하면서 아니 그 어르신 얘기는 왜 나? 그 어르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어르신 얘기가 왜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그 논객들 관리를 했어요. 정용 씨가. 친박 예, 정용이가. 정용 씨가 논객들도 오. 관리하고 뭐 그러니까 여러 이제 필명을 쓰는 친구들을 전부 다 해서 정용희 씨의 이름이 들어가게끔 그 양반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게끔 그런 역할들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 양반은 박지만 씨의 어떤 비서가 아니라 이 양반은 정말 다른 박근혜나 또는 또 다른 쪽의 어떤 지시를 받는 사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좀 했었죠. 예. 유경재단 폭력 사태를 총괄 지휘하던 정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명목상에서는 이지 박지만의 비서실장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유경재단 그리고 정윤회, 박근혜 일을 다 보던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정윤회 친척으로 알려졌고 그리고 정윤회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해서 이지를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다시 재조합하려면 사실은 재산 분쟁이잖아요. 재산은 최순실이 관리하죠.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최순실이 관리하는 것이었고 최순실이 나설 수 없는 이런 영역에서는 최순실의 지시 혹은 견해에 따라 박근혜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것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길이니까 정윤회 씨가 그 일을 했는데 그때 사이가 좋았고 정윤회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윤회 씨가 앞에 내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 꽂아놓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용희, 박지만의 비서실장이었다. 그래서 그 밑에서는 정용희만 보였지만 뒤로 올라가면 결국은 박근혜 재산관리자, 대리인인 최순실과 정윤회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 유경재단 사건 전체에. 그런데 내부자였기 때문에 그 내막을 좀 알고 있었던 신동욱 씨는 그래서 계속 정윤회를 얘기했던 거였던 거죠. 그럼 스님 박용철 씨 사례를 사주한 사람 이게 뭐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 말고 윗선 가늠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는데요. 예. 여러 지금 얘기한 사람 중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쟤는 몰아가는 돼지예요. 상식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제가 이제 아까부터 쭉 얘기했던 유경재단의 맨 첫 번째 싸움, 두 번째 싸움, 세 번째 싸움 이렇게 쭉 보면 패턴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패턴인지가 보일 거예요. 그닥 치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을 또 덮으려고 밑돌 빼서 밑에 돌 대고 밑돌 빼서 위에다 올리고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누군지. 예? 저기 최 씨인가요? 젠틀하지 않죠? 본인이 알고 있는 것 이상을 알고 있는 사람을 주변에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국회의원인데 이름을 얘기할까요? 아니요. 네. 민주당의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친구가. 정용희의 후임이었습니다. 그분은 김어준과 저의 재판에 나와서 저희가 오촌살인 사건 관련해서 재판을 받을 때 저희가 근거 없이 박근혜를 공격하고 있다고 구속시켜달라고 했던 분이죠. 민주당 보좌관? 네.
그때는 문제가 보다는 아니었지. 네, 그때는 아니었고. 현재. 예. 아, 누군지 알겠다. 그 아까 얘기했던 정룡이하고 저하고 행정했던 그 친구하고 있을 때 그 차 안에 같이 있었던 친구. 정룡이 씨가 저한테 그런 얘기 했을 때 박영철을 혼내달라고 했을 때 제 뒤에 바로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솔직하게 당신이 알고 있는 거 털어놔라. 그 사람이 좀 털어놓으면 아마도 전반적인 부분들이 다 나오지 않을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알고 있는 누가 했는지에 대한 그림과 뭐 정보가 있긴 한데 그 중에 요 대목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경찰 공무원이 여기 연루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경찰 공무원 했던 사람. 박용철 씨 사건에요? 예.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유경재단에 그 관여했던 분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경호처장 예. 그분도 경찰들은 엄청나게 자지우락 하셨던 분이에요. 예. 쥐락펴락 하셨던 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외에 유경재단의 고문을 맡으셨던 분들도 경찰의 고위 간부들 꽤 많이 아세요. 예. 예, 그래서 서로 경쟁들도 하고 막 그랬어요. 예. 하여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름을 팡팡 까면서 얘기할 또 타이밍이 오겠죠. 예.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마 선생님 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서 알고 있는 것들을 경찰에 토해냈으니까. 네. 근데 걱정되는 게 한 가지는 경찰이 덮었던 사건이잖아요. 경찰은 경찰의 치부였기 때문에 다 조사해봤더니 역시 별 게 없더라고 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그럴 가능성이 그런 높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고 있는 와중이에요. 네. 예. 그럼 또 해야지 이야기를 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아무튼 같은데. 어두운 과거를 이렇게 밝히면서 자기 치부를 밝히면서까지 저의 신변을 걱정해 주셨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위험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알려주신 분. 아이고. 그리고 이제 오촌살인 사건의 진실, 누가 과연 박용철을 죽게 했는지, 박용수를 죽게 했는지 그 얘기를 하겠다고 지금 직접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마 선생님한테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잠깐 배경 설명을 사전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분을 만난 것은 이미 5년 전, 5년 전인데 2013년? 2012년이었죠. 12년. 예. 그때는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었고 대신 당시에 이런 말을 이분이 했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술을 먹자고 해도 절대 나오지 말라. 왜냐하면 아마 그건 누군가 나한테 시켜서 유인하려고 전화하는 걸 테니까 나오지 말라고. 누구 보고? 가만히 있어봐 좀. 오촌 살인 사건을 추적하는 사람에게 한 거예요. 주진우 기자하고. 그러니까 오촌 살인 사건이 그렇게 무서운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 무슨 역할을 그때 했었기에 무엇을 알고 있길래 취재하는 사람에게 앞으로 내가 나오라고 하더라도 나오지 말라고, 그거는 당신을 해치려고 유인해서 부른 걸 거다, 이런 말을 남겼다. 무슨 일인지 이해했어 지금? 이제? 네. 2012년 11월에 나는 꿈스타에서 저희가 오촌 살인 사건의 의혹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네. 11월이었는데 제가 그때 9월, 8월부터 맹렬하게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살해 위협을 받았는데 그 안에 있던 분 중에 한 분인 마성태 선생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해서 당신 그러다 죽는다. 조심해라. 꼭 휴대용 도끼나 사시미 칼을 가지고 다녀라. 쟤네들이 너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신 분입니다. 그 당시에 마성태 선배님도 그 유경재단의 안에 있는 폭력배들한테 쫓기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그래서 배경은 이해하셨죠? 예. 그때 5년 전에 나는 꼼수다 방송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이 취재 과정에서 하나씩 이제 우리가 추적해가는 과정에서 이분이 그 중에 일부 중요한 정보를 주셨고 왜 그런 정보를 줄 수 있었냐? 이 유경재단 사태에 본인이 깊숙이 개입했었던 과거가 있고 이 5천 살인 사건 관련하여 아는 바가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 얘기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나와서 오늘 하시려고 나오신 거예요. 선배님 과거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이것저것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유경재단 들어가기 전에는 그 재개발 조합 안에 있는 문제, 분쟁이 있으면 그거 해결하고, 그 다음에 각 종교재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으면 의뢰인 편을 들어서 비주류 편을 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주리 편을 들어준다든지 예, 이렇게 하는 일이 업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하시네요. 그러니까 어깨 역할을 하신 거죠, 어깨 네. 역할을. 주먹. 어깨라고 하면 정말 어깨인 분들이 서운해 하시니까요. 예, 네. 그분들하고 뭐 많이 친하게도 지내고 예, 같이 일하고. 자, 그래서 유경재단은 언제 가셨어요? 유경재단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금호동 쪽에 있는 어느 한 재개발 조합에 그 누구한테 의뢰를 받았는데 거기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맡았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좀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길 수가 도저히 없는 이제 그런 곳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이제 그 저한테 의뢰해준 분들을 이길 수 있게끔 이제 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 얘기를 이제 유경재단 쪽에 계시는 분들이 들었나 봐요. 네. 금호동에 야무진에 있다. 예, 그러나 걔가 봐요. 다 정리한다. 예,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의뢰가 왔는데, 유경재단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박지만 회장님 쪽하고, 먼저 만나서,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연 들어가서 승부를 걸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제 나름대로 또 진단을 또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일들을 먼저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성 평가라고 하죠. 전문 용어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업성 평가를 해보고 이것은 마진이 좀 남겠다 해가지고 왜냐하면 해결을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못 하고 있었으니까요. 못 하고 있었으니까 처음엔 박지만 씨 쪽 그러니까 박지만이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이 유경재단 그 예전에는 박근혜 대 박지만 플러스 박근영이었었는데 박지만 씨가 이쪽 편으로 온 거죠. 그건 이제 90년대 이야기고. 예, 네. 예. 자, 제가 쉽게 좀 얘기를 해드리면, 네. 예. 이제 박근영 씨 이사장 되기 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싸움이 있었는데, 이제 박근영 이사장 되고 나서 이제 싸움을 정리를 하면 첫 번째가 이제 한센인들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2007년에. 예, 돌아가신 박용철 씨가. 음. 그래서 이제 그 박근영 씨를 끄집어내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근데 박용철 씨를 보낸 쪽에서, 그러니까 박지만 씨 쪽에서 뭔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를 했었는데 이분이 가서 박근영 씨하고 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차로 그러면 박용철, 박근혜를 묶어서 다시 쳐라. 그래서 이제 다른 자객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다른 팀들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 팀들이 이제 2차로 가서 이제 들어가요. 예, 그래서 분쟁이 좀 있었고 그쪽에서 이제 밀어냈는데 다시 또 자객으로 보낸 사람이 박근영 씨와 박용철 씨하고 또 손을 잡아요. 2009년 일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주 견고하게 성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만 씨 쪽에서는 도저히 이제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까지 이제 의뢰가 온 것이고, 예, 그렇게 됩니다. 자, 선배님이 가서 2009년에 시원하게 정리하셨죠? 시원하게. 전문 용어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때 시사인의 보도가 났었거든요. 네. 그때가 1월 4일로 기억하는데요. 예, 그때 들어가서 한 3개월 정도를 굉장히 큰 공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굉장히 많은 깡패들도 있었고, 네. 우리 주진우 기자님께서 아시지만 거기 뭐 경비원이라든지 그 직원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다들 연장들을 들고 다니세요. 연장은 이렇게 못지라는 이런 망치가 아니라 예, 전문 용어로 사용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예. 새쌍용. 그런 연장들을 다 들고 다녀요. 이분들이. 네. 구체적으로 연장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뭐 톱, 뭐 낫,
쇠사슬. 쇠파이프는 기본이고 네, 뭐 우한마. 이렇게들 다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누가 직원이고 도대체 누가 깡패인지를 도무지 구분할 수 없는 사람들 수백 명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이제 가서 이제 밀어내고 정리하고 조금 힘들었겠죠. 거기다가 이제 저에게 이제 떨어진 오다는 뭐였냐면 좀 가급적이면 조용히. 근데 이게 가급적이면 조용히 그 큰 세력을 어떻게 밀어내죠? 일단은 그 용역업체끼리의 어떤 룰 같은 게 있어요. 영업체끼리도 룰이 있습니까? 룰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건달들 사회에서도 이제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건달들의 룰. 네, 룰도 있어요. 룰이 있는데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이제 룰 속에서 이제 싸우면 서로 이제 머리 싸움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하면 이제 쉽게 갈 수가 있는데 제가 유경재단을 들어가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축구를 하러 갔어요. 네. 근데 축구 선수들이 나시고 망치고 이런 걸 들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룰을 벗어난. 네, 그러니까 그런 준비들을 하고서 축구를 하는 거야. 들고 네. 축구를. 유경재단 축구라고 근데 유경축구. 이제 실질적으로 저도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도 그런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심판도 안 말려. 네, 그다음에 이런 것이 무슨 언론에 나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그때 네. 아마 그렇죠. 시사인이 처음이었을 거예요. 네. 유경재단 사태는 경찰이 출동해도 개입하지도 않고 기사화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룰 없이 업체들끼리는 사실은 다치면 어차피 서로 손해니까 이 전문 업이잖아요. 그들끼리도. 그러니까 최소한의 룰 안에서 싸우는데 그렇게 룰을 깨고 이렇게 장비를 들고 있으면 그걸 3개월 만에 게다가 조용히 어떻게 정리를 하셨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힘으로만 제압을 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행정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 한 명하고 그다음에 행정. 그다음에 이제 정무적인 감각이 정무적인 굉장히 감각. 아니, 정말 협상, 뒤에서 협상도 하고. 이런 친구들 그다음에 이제 근데 행정은 뭡니까? 행정이라면 행정이라는 게 컴퓨터의 해커 수준의 이제 실제 해킹을 해서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서로 그렇죠. 자기들끼리 무슨 의논을 하는지도 따고.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제 재단을 들어가기 전에 재산 사항을 먼저 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도대체 예산이 얼마나 있고 도대체 나한테 집행을 해줄 돈이 있나 없나 그것부터 봐야죠. 전문가. 그래서 이제 그런 행정,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의 흐름을 갖다 볼 수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친구는 국회의원 비서관을 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고요. 지금 현역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있는 친구가 이제 법률로 있었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난다긴다는 친구들 주먹으로 이런 친구들이 이제 몇 명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들이 이게 띄워준 거죠. 자, 몇 명이나 데려오셨어요? 제가 한 80명 정도를 모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80명 정도를 모았고 한 30명 정도는 정말 정예부대, 최정예부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이제 모았습니다. 모아서 여기서 최정훈의 부대를 하면 몸을 쓰는 그렇죠. 분야에서 최정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기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계산을 잡았던 건 뭐냐면 여기는 뚫고 들어가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뚫고 들어가서 진지를 구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켜야 돼요. 보니까 지켜야 되는 상황이라서 야 이거 장기전 가겠다. 이거 지키려면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유경재단에 왔다 갔다 하는 시민들도 안심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언론사들도 오면 또 언론사들하고도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때 또 민노총이 또 그쪽 편 유경재단 그때 그 직원들 편 들어서 와서 데모했잖아요 저희한테. 민주노총이. 예. 그쪽 편 들어서 굉장히 복잡했네요. 노조라서. 자, 복잡해요. 네. 자, 석 달 만에 정리했습니다. 얼마 들었어요? 얼마 받으셨어요? 기억에는 한 3억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자, 일단은 거기를 이제 맨 처음에 들어가서 정리를 할 때 저의 명분은 뭐였냐면 임시 이사장. 그 다음에 이제 일지는 먼저 보내고 저희는 이제 거기를 이제 계속 지키고 있었고. 거기를 그러면 포위망을 뚫고 나가셨어요? 그 서류를? 예. 결국은. 그럼 그 사이에 몸싸움이 격하게 있었겠네요, 당연히. 엄청나게 있었겠죠. 부상자도 많이 발생하고. 부상자 많이 발생했는데. 그런데 끝까지 경찰은 안 오고. 그렇죠. 예. 그렇게 큰 싸움이 났는데도. 예. 신고를 했는데도. 2009년입니다. 예. 먼 옛날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1970년대 일이 아니라 2009년에 그런 초대형 싸움이 났는데 경찰이 유경재단이 관련 사고의 특징이에요.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이 안 와요. 와도 지켜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봅니다. 그래서 그 사건 처리를
2, 3일 정도 있다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기록 보시면 아는데, 우리 이제 그 서류를 가져간 친구가 아까 행정 봤다는 친구잖아요. 얼굴 보면 저랑은 완전히 딴판이에요. 그냥 완전히 새님 같이 생겼어요. 전과도 하나도 없어요. 격가가 하나도 없어. 선배님도 그렇게 전과가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선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사한테 이제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역시 우리 이제 무혐의로 나오고 그 친구들도 그 정도 크게 일반 사회에서 만약에 그랬다고 치면 대형 사고죠. 대형 사고죠. 예. 위험이나. 예, 다리도 다치고 한 두세 명 정도가 그때 부상을 좀 입었는데 그냥 뭐 거의 유야무야하게 가서 그때 새망치로 머리 찍고 그러지 않았나요? 이제 그것이 이제 싸움의 이제 막바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지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 부임한 임시 이사장님을 이제 경호하고 이분을 이제 지키는데 그쪽에서 이제 한 떼거리가 왔어요. 그러니까 유경재단이 참 지키기가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일반 관람객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일반 사람들처럼 와서 들어오면 사실 그 경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앞에 있는데 옥신각신을 하는데 내가 지금 위에서 보고 있었어요. 옥신각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 한 10명, 저쪽에 한 10대 명에서 엉켜붙어서 이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와서 쇠파이프로 우리 친구가 그때 130kg 정도 나가는 친구인데 뒤에서 쇠파이프로 내리쳤는데 한 20cm 정도 갈라졌어요, 머리가. 어이구, 야. 이 친구 완전히 뻗어버리고. 그걸 누가 당해내겠어요. 피는 철철 나고. 그 사건도 한번 유야무야 됐는지 한번 보세요. 유야무야 됐어요. 네. 예. 사건 처리 안 됐죠. 그렇게 해서 1차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공원을 세웠는데 왜 3개월 만에 관두시게 된 거예요? 그 박근영 이사장이 이제 밀려난 다음에 박근영 이사장 쪽에서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그러니까 눈물의 기자회견이라는 것을 해요. 박근영 씨가.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이 친구들이 작심하라고 이제 계란 몇 개를 만들어서 우리는 이제 그 임시 이사장을 지금 경호를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계란을 몇 개를 들고 옵니다. 눈에 훤히 보이는데 방송국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과연 막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 카메라들 많이 있는 데서 우리 깡패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고 있는 듯한 그림을 보여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했어요. 3명 내지 4명 남고 전부 다 차에 들어가 있어라. 그냥 맞게끔 놔둬라 그냥 계란을 한 번씩 맞게끔 놔둬라. 그때 생각났던 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났어요. 그분은 맞았잖아요. 맞고 견디셨잖아요. 근데 이분은 한 방 맞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혹시 박지만의 지령을 받았느냐? 왜 경호 안 했느냐? 예. 그래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박지만 씨가 만든 임시 이사장이 이 유경재단을 중립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알고 저는 그분과 같이 이제 했던 거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유경재단 이사장님은 굉장히 점잖으셔서 사무국장을 맡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의 이제 그 동의를 받아서 배치 신고를 하고 들어갔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청와대 경호실 처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까지 TV에 맨날 옆에 나와서 경호하셨던 분이 우리의 배치 신고에 도장을 찍어주시고 그분이 이제 저희를 이끌고 이제 들어가셨던 건데 맨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특별로 이제 들어가려고 했더니 한 200분 정도가 거기 유경재단 안에 직원이고 뭐 깡패고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한 200분 정도가 꽉 차가지고 농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후퇴를 했죠. 그러고 나서 친다 안 친다 이제 밀어 당기기를 계속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이 사람들이 이제 좀 느슨해질 때쯤 해서 80명이 이제 확 들어갔어요. 새벽에 갔겠죠? 네, 새벽에 들어갔죠. 새벽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그 우리 그 경호처장님께서 그때 사무국장님께서 마부장 신경 쓰지 마. 청와대에서 경호 경력이 20년이 넘었어. 나 믿고 그냥 가.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그 힘이 우리에게 몰려 있구나. 우리가 80명 그러니까 수는 적지만 수는 적지만 예. 방송에 나왔다고 적수 쓰시는 언어를 예, 방송 아니에요. 쪽수 괜찮아요. 순화하실 필요는 없고요. 수는 적지만 예. 이 정도의 힘을 받으면 이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건달들이 뭐 다 해풀어져 가지고 다들 가 있고 직원들 몇 명밖에 없는 거를
이제 우리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었던 거예요. 들어갔었는데, 야,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축구장 얘기했잖아요. 이게 장난이 아닌 게 뭐냐면, 그러고 나서 30분 되니까, 온갖 곳에서 차들이 와요. 인원들을 다 실은 차들이. 인원들이 다 실은 차들이 오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요원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민주당의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있는 친구가 둘이서 이제 거기 있는 서류, 유경재단에 있는 모든 서류를 제가 다 챙기라고 그랬어요. 다 챙겨라. 그래서 차에다 싣고 나오는데, 그 차를 온 친구들이 그대로 때려박았어요. 그래서 무전이 계속 올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저희 핵심들한테 가서, 야, 저 차가 나가는 것을 무조건 뚫어라, 길을 열어라. 근데 그 앞에는 수십 명의 이제 사람들이, 인원들이 앞에서 가려먹고 있고, 차와 차 사이가 있는데 거기를 갖다 차로 와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보니까 상황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경찰한테 신고를 했는데 경찰도 안 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네. 경찰이 안 와. 근데 그때 당시에 나만 믿고 따라와 했던 경호처장님께서 없지 뭐. 저한테 오시더니 마부장 나는 좀 집에 좀 가봐야 되겠어. 난 좀 집에 가봐야 되겠어. 그래서 아니 집주인이 여기를 가시면 저희들은 어떡합니까? 당신 이름으로 좀 배치 신고를 했습니다. 당신이 가시면 우리가 불법 세력이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저희를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 말씀 하시는 게 뭐냐면 청와대에서는 총이 있었는데 여긴 총이 없어. 그리고 나는 여기서 개죽음을 당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멀리는 가지 마시고 그냥 정문 앞에만 좀 계셔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저희들이 다 막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공방을 계속 하고 그다음에 유경재단에 있는 모든 서류를 갖다가 다 빼서